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우당 장명훈 원장입니다. 저는 장명을 하는 사람입니다만은 장명을 하기 위해서는 사주 내용, 그러니까 사주 명리학 공부가 먼저 선행이 돼야 된다는 항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말하자면 장명은 여러 가지 원칙들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어떤 이름을 짓는 데 있어서 사주에 맞지 않는 이름을 짓는 경우에는 사실상 절반의 장명에 해당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사주 공부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10년, 20년 공부를 해도 감이 잘 오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 사주 책자도 무궁무진합니다. 3대 고서 이런 거 다 있습니다만 다 망라해서 보더라도 잘 이해가 안 가고, 가장 중요한 것이 저는 이런 생각이에요. 책을 많이 보고 공부를 하고 좋은 스승을 만나서 그 공부를 많이 했어도 결론적으로는 그 임상 경험, 실제 사주를 본 경험이 많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간혹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 텔레비전 이런 걸 통해서 봅니다만은, 사주를 봐준다고 하는 사람들이 물론 그 사전에 어떤 묵계적인 얘기가 있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대부분 어떤 오행이 없기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 사실 그런 사주는 제가 보기에는 좀 달갑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부분 사람들은 사주를 볼 때 좋은 소리를 하면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이 오고, 나쁜 소리를 할 때는 저 사람 별 볼 일 없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래서 대부분 그 사주를 보는 많은 분들이 내방자, 방문객이 와서 사주를 봐달라고 했을 때는 가급적 좋은 소리를 많이 한답니다. 그래야만이 그 시간을 잘 넘길 수 있다. 그리고 좀 사주를 잘 보는 것처럼 이렇게 이해가 간다 해가지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상 그런 방법도 참 좋긴 합니다만은 사주라는 것은 다양하기 때문에 사주를 보는 사람마다 다른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저로서는 이제 제가 나이가 이제 곧 2, 3년만 있으면 80이 되는 나이고, 그래서 오랜 경험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 봤습니다. 그리고 사주를 잘 본다는 고수들의 얘기도 또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러나 사주가 그렇게 맞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물론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주를 저는 항상 이렇게 합니다. 어떤 통계적인 학문 견해로 해서 통계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지, 쪽집게식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그런 역학자 치고 맞는 사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또 사주를 보시는 많은 분들이 좀 경제적으로 좀 취약한 분들이 좀 계셔서 그런가는 몰라도 상당히 좀 좋지 않는 표현을 해서 자기 이익을 크게 취하려는 그런 경향이 너무나 있습니다. 그래서 사주도 함부로 보러 다니지 말라고 제가 얘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사주를 보실 때는 그게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사주팔자가 인생이 절대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사주팔자는 운세라는 것은 이제 100% 봤을 때 저는 항시 35% 봅니다. 근데 이렇게 또 프로테지로 계량하니까 엉뚱한 소리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후천적인 내용들, 이름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부수적 이제 65%에 대해서는 이름 이런 거. 근데 일단 사주팔자는 약 35% 정도를 보고 설명을 드리는 것이 좋겠더라, 이런 말씀을 드려요. 사주를 보실 때 그 얘기하는 내용이 완벽한 것처럼 얘기를 하시면 안 되고, 단지 사주를 보면 나쁜 것은 나쁘다 하면서 좀 지양을 해달라고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되고, 좋은 것은 적극 추진해 나아가라고 이렇게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참 좋겠죠. 근데 오늘 사주는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자, 우리가 통상 추구하는 것이 추구하는 것이 뭐냐? 부의 부, 자본주의 사회 그 다음에 물론 건강, 명예 이런 게 있겠습니다만은 항시 부가 문제인 것 같아요. 항시 선생님, 저 좀 돈을 좀 벌 수 있겠습니까? 언제쯤 경제적으로 여유 있게 사는 시기가 오겠습니까? 이런 말씀들이 대단히 많이 하세요. 그리고 사실상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부가 먼저일 수도 있어요. 돈 있으면 건강도 다 좋게 할 수도 있고,
또 돈이 있으면은 어떤 명예를 또 얻을 수 있는 그런 길도 있다, 이렇게 생각도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사주 한 가지는 도대체 부자인가, 부자인가, 또는 가난한가, 이 사주 한 사례를, 사주 사례를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사례. 그래서 제가 이제 실제로 사주 구성을 해서 얼마 전에 저한테 이름 짓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새로 태어났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살지 그것은 이제 지켜봐야 알겠습니다만은, 양력으로 맞습니다. 양력으로 2024년 얼마 안 됐어요. 7월 30일이에요. 7월 30일 출생. 출생인데 아침 7시 45분에 태어났어요. 7시 45분. 7시 45분. 진시입니다. 진시. 음력으로는 말이죠. 음력으로. 항상 이게 사주를 쓸 때는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양력음력 날짜를 쓰고 사주를 써서 말씀드려야 되고,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머릿속에 넣어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잘 써서 해도 또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항상 사주를 잘 기재를 해서, 날짜는 말할 것도 없고 시간도 정확히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줘야 돼요. 자, 이렇게 양력으로 이렇고 음력으로 이렇다, 이렇게 이제 미리 제가 쓰고 사주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사주는 용띠예요. 갑진. 올해는 용해죠. 갑진생이에요. 갑진생. 그 다음에 신미. 음력 6월이야. 더운 6월. 지금 굉장히 덥죠. 좀. 그 다음에 을미. 또 미자가 또 나오네. 을미. 양일이야. 날짜로 따지네. 근데 미자가 있네. 또 미자가 있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아까 진시라고 했어요. 경진시.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사주 8자로 썼고, 대운을 기재를 해봐야 돼요. 대운은 이렇게 나갑니다. 자, 제가 쓰겠습니다. 경, 기, 무, 정, 병, 월, 갑, 재. 이것도 실수를 하니까 항시 써서 좀 설명을 드리는 게 좋아요. 오, 사, 진, 요, 인, 축, 자, 해. 이렇게요. 자, 8대운으로다가 8대운, 18, 28, 38, 48, 58, 68, 78. 자, 항시 대운을 뽑을 때는 이제 여자와 남자는 정반대인데, 이 사주는 권명. 여자 사주, 여자. 딸.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죠, 딸이에요. 자, 이렇게 사주를 써놓고 설명을 드려야 돼요. 사주에서 진짜 부자 사주냐, 안 그러면 가난하냐, 이것이 문제예요. 되게 보면요, 이 사주가 좀 특이하게 생겨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육친을 따져본다고 해서, 육친, 사주를 따질 때 육친요. 육친 6가지로 되어 있죠. 육친. 이렇게 되면, 자, 을목이 갑목과 을목이 있습니다. 사주에서는 이제 천간에 갑을병정 이렇게 나가는 게 10개인데, 그 중에서 갑목과 을목이 있는데, 을목 일간이에요. 일간이 나 자신이에요. 그래서 항상 일간을 중심으로 사주를 보는데, 여기서 음력 6월 달에 을목, 미월에 을목이다. 이제 기준으로 해서 육친을 정도, 저는 이제 압니다만 기재를 해서 좀 써놔야 설명할 때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금금목, 그러면 나를 극하지요. 정관. 음양이 다르게 정관. 관은 정관과 편관이 있어요. 그 다음에 목국토, 내가 극하래요. 음양이 다르기 때문에 정제예요. 정제. 이제 이렇게 하시면 돼요. 목국토, 또 토지요. 이제 음양이 같기 때문에 편제예요. 편제. 자, 저렇게 쓰겠습니다. 편제. 똑같죠. 편제. 이것도. 이거 똑같죠. 진짜 정제입니다. 정제요. 그 다음에 금금목. 또 아까 같은 금인데 여기 신금이에요. 음양이 같아요. 그건 편관이에요. 편관. 그 다음에 이건 갑목과 을목 같은 목이에요. 음양이 틀려요. 그럼 급제예요. 급제라는 재산을 급탈한다, 이런 급자예요. 또 사주를 볼 때 포태법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를 꼭 써놔서 설명을 드릴 때 도움이 돼요. 써놔야만이. 그래서 자, 먼저 미월의 을목은 뭐냐? 양기라고. 양기.
예, 기를 양자를 써요. 양기. 그 다음에 똑같죠. 요것도 양기란 말이에요. 양기. 항상 이걸 좀 표시를 하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진월의 을목은 어떤 경우냐? 관대라고 그래요. 관대요. 관대. 아주 왕성한 기간이죠. 관대. 자, 진월의 을목 또 관대야. 관대. 이렇게 관대. 이렇게 관대. 이게 포태법으로 이게 쓰는 거예요. 이거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설명을 드릴 때 직접 오신 분인데 이 아기가 딸인데 앞으로 좀 돈복 좀 있겠습니까?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제가 좀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하면서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면 사주에 보시면요, 항시 을목 기준으로 나 자신을 기준으로 사주를 본다고 그랬어요. 이 사주를 보면은 내 길을 다 뺏어가요. 목국토 길을 가져가는 거야. 목국토 재운이에요. 재운. 목국토 재운을 다 뺏어가. 근데 또 여기 금도 있어요. 금국목 나 길을 눌러. 또 금국목 나 길을 눌러. 그 다음에 간목이 있는데 그러나 나를 도와주는 천간의 간목이 하나 있는데 금에서 딱 차단되고 있어요. 아주 고립무원하다. 이 사주는요, 고립무원하다. 이렇게 고립무원하다. 외로울 것자에다가 없을 무자에다 뿌리 건자. 나를 도와주는 게 전혀 없어. 여기 있는데 멀리 있는데 별 도움이 안 돼. 고립무원하다. 그럼 이 사주를 되게 이름 짓는 많은 분들이나 사주 상담하시는 분들이 이 사주를 보고 용신과 희를 찾는다는 얘기야. 용신, 희신 아시죠? 많이 들어보시죠? 용신과 희를 따지는데 뭘로 용신과 희신을 따질 것인가? 얼른 보고 없는 거 얼른 찾아요. 말이야. 없는 거 얼른 찾는데 수가 없단 말이야. 수. 그리고 목은 다 있죠. 목, 화, 수와 화가 없단 말이야. 수와 화. 이제 화 같은 게 있네. 수와 화가 없는데 수와 화가 용신인 줄 알고 그냥 수와 화를 넣어서 이름도 짓고 그것도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드린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결정적인 착오가 된다면 결정적인 착오를 일으킨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사주라는 것은 용신을 찾는 것이 약 사주 공부의 70%에 해당이 돼요. 70%. 용신을 잘 찾을 수 있는 방법만 생기다면 70% 공부 완성이 됐다. 물론 뭐 용신을 잘 찾고 사주 공부를 많이 해도 10년 20년 해도 임상 경험이 없어 한 번도 사주를 제대로 보는 분도 또 없어요. 대부분 사주라는 것을 볼 때 없는 오행을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행의 이제 그 생극재화, 우리가 제일 항상 말하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생극재화, 생극재화. 이거 날정자 쓰죠. 극할 때 극자 쓰죠. 재화, 누르는 거. 그 다음에 화, 이게 화, 될 화자로 쓰는 거죠. 생극재화를 굉장히 중요시 해야 된다. 그래서 생극재화를 보고 사주를 평가라고 통변을 하는데 여기서 나를 돕는 오행이 하나도 고립무원해. 그런데 전부 재운이야. 재운. 그러니까 그분이 사주에 재운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너무 처음에 좋아해. 처음에 좋아한단 말이에요. 왜? 재운이 강하다니까. 근데 사주에 재운이 강하다고 좋은 것은 아니에요. 원래 제일 부자 사주는 제가 항상 그런 말이에요. 신왕제왕사주다 이게. 신왕제왕사주. 신왕 제왕. 이게 뭐냐? 내가 약하지 않고 재운이 강한 걸 신왕제왕사주. 그런데다가 대운도 10년마다 바뀌는 대운도 또 세운도 이렇게 나를 돕는 오행이 있으면은 굉장히 큰 부를 누리면서 살아요. 큰 부를 누린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이 정반대는 뭐냐? 정반대 사주는 제다 신약 사주. 제다 신약 사주다. 신약. 사주의 재운이 매우 강한데 재운은 이제 아까 제가 편재 정제 말씀드렸지만 합쳐서 말씀드린 거지. 재가 많고 많을 따자죠. 약하다. 뭐가? 나 자신이 약하다. 그러면 재운이 많고 내가 신약하다. 내가 약하다. 그럼 재운이 와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복권에 당첨되면 있잖아요. 큰 문제가 발생을 해요. 대개 보면요. 어느 날 그걸 또 입이 간지러워서 말을 안 하면 되는데 말을 하게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그냥 정신을 못 차리게 되니까 정신적으로 이상이 되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다 신약 사주가
복골에 당첨됐을 때 큰 문제가 발생되더라. 이런 말씀을 참고로 드려요. 그리고 제다 신약 사주가 어떤 부정적인 그 뇌물 있잖아요. 뇌물을 먹으면 조금만 먹어도 크게 걸려. 말하자면 아셨죠? 제다 신약 사주는 그래요. 신앙 제왕 사주는 굉장히 정반대의 개념이에요. 그런데 또 여기에서는 보면은 내가 고립무원하다. 나를 돕는 힘이 전혀 없다 이게요. 그런데다가 재운 일찍이다 이게요. 보세요. 진토, 미토, 진토 전부 재야. 그리고 관운이 위에 있는데 위에 있는 오행은 사실 기운이 좀 약해요. 근데 이제 지지에 있는 것이 강하다 이게. 그래서 이런 사주를 종재격 사주라고 그래요. 종재격. 종재격이 뭐냐? 강한 기운인 재물운을 따라간다는 것을 종재격 사주라고 해요. 이 종재격. 그래서 종재격 사주랑서 특수격 사주예요. 특수격 사주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사주를 볼 때 억부용신이라고 해요. 억부용신법은 뭐냐? 부족한 기운은 보충해주고 강한 기운은 좀 빼주고 이런 것들을 이제 억부용신이라고 하는데 억부용신법이 되게 많긴 해요. 그러나 이런 경우는 재운이 나를 그냥 짓누르고 있어. 그리고 내가 고립무원해. 그러면 이 세상 위치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 내가 도무지 숨 쉴 수 없을 정도로 힘이 없는데 어떤 세력, 강한 세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 세력을 이기려면 뭐야? 중과 부적이 되는 중과 부적.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되냐? 그 강한 기운, 대세를 따라가야 되는 게 대세. 큰 대자를 쓰고 세력 세자요. 대세를 따른다, 이게 대세. 대세를 따라가야 성공을 한다. 그리고 살아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신왕 제왕 사주가 아니고 제다 신약 사주라고 보기에도 안 되고 여기는 아예 종재격, 재로 종한다. 그러면 여기서 재가 토 아니에요, 토? 그러면 토기운이 좋아요, 오히려 토기운이 왔을 때. 그럼 토기운을 보충하는 게 뭐냐? 화예요, 화생토로. 그냥 토기운을 보호하는 게 화토, 금이에요, 금. 그래서 이 사주에 아쉬운 것은 금은 관운인데, 관운이 있어 참 좋은데, 화운이 없어요, 화. 예를 들어 병화나 정화 이런 걸 화운이라고 그래. 또 사화나 오화 이런 걸 지지에서는. 근데 이런 기운이 없죠. 이게 이제 지장간에 있겠습니다만은 없다 이거야. 이게 있으면 여기서 화기운은 식상이라고 그래. 식상운, 식신상관. 식신상관운이 있으면은 종재격 사주가 되게 바람직해요. 왜 그러냐? 목생화로 해서 내 길을 뺏어간 듯 하지만 토를 목생화로 통관을 해요. 목생화를 화가 화생토로 하고 토를 또 토생금으로 보호해 준다. 그래서 화토금 오행의 운의 길한 사주예요. 이게 오행의 운의 길하다. 운의 길하다. 자, 길하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이 사주가 부자 사주야, 가난한 사주야. 이렇게 이제 말씀을 문의를 하겠죠. 그런데 저는 그래요. 종재격 사주가 그 제다 신약 사주보다 훨씬 나아요. 그래서 종재격 사주로 타고난 사람들은 그 사업을 하면요, 사업. 여자든 남자도 요즘 여자도 사업 많이 하잖아요. 사업을 하면은 운세가 좋게 온다. 여기 좋게 온다는 것은 뭐냐? 화토금 오행의 운이 와야 된다. 화토금. 좋게 왔을 때는 상당한 부를 축적한다. 이게 상당한 부. 아시죠? 그래서 상당한 부를 축적한다. 부자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지 않고 솔직히 말해서 그래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직장을 다니거나 봉급쟁이 해가지고 큰 돈을 만지지 못하죠. 안정적인 삶은 살 수는 있으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에 제가 이제 진로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사업을 할 때는 화토금 오행의 운이 오면 참 좋다. 이게 보면 그래요. 화, 토 이렇게 오죠. 화 이렇게 오죠. 근데 이게 토 이렇게 오는데 이럴 때는 이제 30발 중반에서는 이 사주는 이제 그래요. 같은 목기운은 비견 급제라고 해요. 급제운이 왔을 때는 좀 불리해요. 불리해. 그런데 이제 화운이 있을 때는 만약에 식상운이 있으면 목생화로 해서 식상운이 있으면 큰 흉은 면한다. 근데 화가 없기 때문에 좀 불리한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또 병화나 정화 올 때 그럴 땐 별로 어렵지 않게 지나가요.
비견 급제 운이 오더라도 그래서 부자가 되느냐 이런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업을 했을 때 화토금 오행에 운이 왔을 때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종직적 사주는 되게 가난하지는 않아요. 가난하지 않다. 근데 상당한 부를 축적하는 경우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인위적으로 또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뭐냐? 이 사주에 이제 그 인위적으로 해결한다는 것은 내가 실력을 크게 키우면 되는 거예요. 사업을 했을 때는 이 사주에는 뭐가 잘 맞느냐? 무역, 유통, 서비스. 무역, 유통, 서비스 있잖아요. 무역, 유통, 서비스 분야. 또 예술, 예능계통. 예술, 예능계통. 예능계통. 물론 여기서 관운이 있으니까 공무원, 연구원, 의학 분야 이런 거 다 할 수 있죠. 여기서 재무회계사 같은 것도 있고 재무회계사. 이게 이렇게 된다면은 이런 나중에 결과를 가져온다면 이런 직업으로 간다면은 상당한 부를 축적할 수 있어요 말하면. 실생활에서 그렇다 이게. 그러면서 원래 고립무원하니까 재운을 따라간다 하지만 내가 더 실력을 키우면 그렇게 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꼭 말씀을 드려줘요. 그래서 이 사주도 성격을 한번 말씀을 드린다면 을목사주는 되게 어질고 인자한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죄를 깔고 앉았으니까 깔고 실족을 추구해요. 말하자면 상대방을 그 마음을 잘 배려 파악해요. 그리고 이상과 현실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었다고도 볼 수 있어요. 상당히 세심한 성품이고 판단력, 창조력이 좋아요. 그리고 연구심이 출중하고 정이 많고 인기가 많아요. 정이 많고 인기가 많다. 인기가 많다. 그래서 이런 사주가 인기가 많은 연예인을 해도 상당히 좋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사주는 종객적, 일명 종객적 사주라고 해서 노력야에 따라서 큰 부를 축적하는데 대운에서 아까 화토금 오행의 운이 온다면 상당한 부를 축적하더라. 그래서 가난한 사주는 아니고 큰 부를 축적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실생활에서는 자기관리를 철저히 하고 꼼꼼해짐이 확실히 해야 되고 활발한 사회활동을 하면서 살고 무역, 유통, 서비스 분야, 재무회계 분야, 그 다음에 그 연예인, 계통 이런 데 나가면 상당한 부를 이룬다. 이런 사주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주를 볼 때 선생님 지금 제가 돈복이 좀 있느냐 없느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종객적 사주라는 것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조금 약하게 있어서 적당히 내가 약하면 신약, 죄다 신약이 돼버리면 아주 불리하죠. 차라리 제가 너무 강한 것이 그 대세를 따라서 간다면 나는 상당한 부를 축적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 말씀을 끝내겠습니다.